지금 샤워하실 때 이곳을 안 씻으면 몇 년 안에 지팡이를 잡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10분 중 9분이 이미 막혀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당신도 100세까지 혼자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샤워 습관입니다. 조금 뭐랄까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샤워 습관이 건강과 직결된다니 좀 생소하죠. 네, 그렇죠. 근데 100세 자립 건강, 샤워 5분 순환 비법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이 정말 평범한 일상 행위가 노년기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자료 저도 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작년에만 욕실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거나 심지어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 실려간 어르신이 글쎄요, 3,000명이 넘는데요. 3,000명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그냥 몸 씻다가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자료가 30년 동안 노년 순환만 연구한 전문가의 분석을 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말하길 어르신 10분 중에 9분이 놓치는 몸의 특정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 부위요? 네. 근데 매일 딱 5분만 이 부위들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100세까지 정말 남한테 의지 안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거죠. 5분 투자로 100세 자립 건강이라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샤워하고 나서 갑자기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하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그냥 노화 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 그래서 정말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깨끗하게 씻는다, 여기서 넘어서서요. 샤워를 내 몸의 순환을 개선하는 시간으로 보자는 약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 순환 개선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토대로 그럼 욕실 사고의 진짜 원인이 뭔지, 또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해왔던 그런 샤워 습관들이 혹시 건강을 해치진 않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거고요. 네네. 그리고 아주 간단하다는 그 5분 순환 샤워법, 예.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또 실제 사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욕실 사고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렇죠.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근데 그게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뭔가 진짜 숨겨진 문제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미끄러운 바닥, 이거 무시 못할 위험 요소죠. 근데 자료는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순환장애를 딱 지목하더라고요. 순환장애요? 샤워랑 순환장애가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샤워 중이나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 아, 네네. 이게 바로 특정 부위의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샤워 습관 때문에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와, 게다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습관들도 있잖아요. 막 피로 풀려고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우 개운해 하면서 때를 막 세게 미는 거. 그렇죠. 한국인들 특히 때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딱 지적을 하더라고요. 뜨거운 물은 혈압을 갑자기 오르락내리락하게 할 수 있고 또 너무 과하게 때를 밀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죠. 네.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고요. 아, 맞아요. 결국 핵심은 순환,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우리 몸의 중요한 순환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 딱 5군데 있다는 거예요. 5군데요? 어디죠? 네. 바로 손바닥, 그리고 오금이라고 하죠. 무릎 뒤쪽. 아, 네네. 오금. 그리고 사타구니, 목덜미, 마지막으로 명치. 이렇게 5곳입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네. 이 5부위가 마치 그 교통체증처럼 막히면 혈액이나 림프의 흐름이 딱 정체되면서 몸 전체 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결과가 다리 힘 빠짐, 아니면 머리가 좀 멍한 느낌, 소화도 잘 안 되고 심지어 잠 못 드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5곳만 잘 관리해주면 몸 전체 활력이 되찾을 수 있다. 이건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그 자료에 보면 80대, 90대에도 막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네, 주변에도 가끔 뵙죠. 정정하신 분들. 그런 분들 생활 습관을 분석해 봤더니 상당수가 뭐 의식했든 안 했든 간에 이 5부위를 꾸준히 자극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대요. 아, 정말요? 네. 매일 딱 5분 이 부위들을 잘 자극해주면 막혔던 순환이 확 뚫리고 그러면서 근력도 붙고 몸에 기운이 도는 걸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가 손바닥이었죠? 네,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자극이 어떻게 전신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자료에 따르면요. 손바닥은 그냥 피부가 아니라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모여있는 일종의 제2의 뇌 같은 곳이래요. 제2의 뇌요? 와. 네, 이 신경들이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의 한 장수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데 100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90%가 손뼉치기나 뭐 손 마사지 같은 거 이런 손자극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90%나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네요. 혹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좀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김만수 어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10년 넘게 만성 소화불량으로 엄청 고생하셨대요. 10년 넘게요? 아이고. 네, 근데 샤워할 때 있잖아요.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한 30초 정도 그냥 가볍게 톡톡 두드리고 그리고 엄지랑 검지 사이에 그 합곡혈이라고 있죠. 아, 네. 여기 누르면 좀 아픈데. 네, 거기를 한 5초 정도 지그시 누르는 거. 이걸 딱 한 달 실천했더니 글쎄 소화제를 끊을 정도로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와, 한 달 만에요? 소화제를 끊을 정도로?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자극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따뜻한 물이요? 네, 차가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따뜻한 물로 신경을 좀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바닥 자극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자, 그럼 손바닥이 전신의 축소판이었다면 다음 부위인 오금, 즉 무릎 뒤쪽, 여기는 하체 순환과 관련이 깊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다리가 좀 자주 붓거나 무겁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에서 오금을 재밌게 표현했는데 다리의 하수구라고 하더라고요. 하수구요? 아, 네, 다리를 쫙 돌고 난 림프액이 심장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인데 여기가 나이가 들거나 활동량이 줄면 좀 굳고 막히기가 쉽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오금이 막히면 노폐물이나 수분이 정체돼서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거군요. 하수구 막히는 거랑 똑같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 원리인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자극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독일 연구를 하나 인용하는데요. 오금을 딱 1분만 자극해도 림프 순환 속도가 무려 2배까지 빨라진대요. 1분 만에 2배요? 와, 엄청난데요? 네, 상당한 효과죠. 인천에 사시는 68세 정수민님 사례가 나오는데 이분은 다리 부종이 너무 심해서 아침마다 다리가 막 천근만근 무겁고 양말 자국도 오래 남고 그러셨대요. 와, 부종 심하면 진짜 힘들죠. 그렇죠. 근데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오금에 한 30초 정도 이렇게 쏘이고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돌려주면서 마사지하는 걸 꾸준히 하셨더니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붓기도 빠져서 뭐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지셨다고 합니다. 오, 이것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네요? 네. 다만 그 오금 피부는 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자극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드럽게. 자, 하체 순환의 핵심 통로가 오금이었다면 상체랑 하체를 연결하는 또 중요한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부위인 사타구니가 혹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딱 그 역할입니다. 사타구니는 아주 큰 혈관하고 림프관들이 지나가는 말 그대로 순환의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순환의 고속도로요? 네, 비유가 재밌네요. 네. 여기가 순환이 원활해야 하체로 내려갔던 혈액이나 림프액이 다시 상체로 잘 돌아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 국내 노년의학회 보고서를 보면요. 사타구니 순환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보행 속도가 30%나 빠르다고 해요. 보행 속도랑 관련이 있다고요? 와,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요. 활동적인 노년 생활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곳 순환이 안 좋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뭐 하체 부종은 당연하고요. 비뇨기계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비뇨기계 문제까지요? 네. 광주에 사시는 73세 김철수님 사례가 나오는데
이분이 야간 비뇨 때문에 밤에 뭐 5번이나 화장실에 가시느라 잠을 거의 못 주무셨대요. 밤에 5번이면 너무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뭐 전립선 문제다, 진단 받고 약을 드셔도 큰 효과가 없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샤워할 때 있잖아요. 따뜻한 물을 그 팬티 라인 주변에 한 30초 쏘이고 사타구니 부위를 부드럽게 5초씩 한 5번 정도 누르면서 아랫배에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는 마사지를 한 달 정도 하셨답니다. 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글쎄 딱 한 번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만에 5번에서 1번으로요? 와. 네. 물론 이것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 부위 역시 피부가 좀 민감하니까 너무 뜨겁지 않은 그냥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를 거쳐서 이제 몸의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죠. 네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여긴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목덜미는요, 뇌로 혈액을 보내는 마지막 관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로 가는 마지막 관문. 중요하겠네요. 네, 스트레스나 뭐 잘못된 자세 때문에 목덜미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하면 글쎄요,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자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목덜미 긴장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배나 높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4배나요? 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위군요. 목덜미 잘 관리하는 게 뇌 건강이랑 직결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박술래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분은 초기 치매 증상 진단을 받으시고 걱정이 많으셨는데 아, 네.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목덜미에 한 1분 정도 쏘이면서 양손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주무르는 마사지를 2달간 꾸준히 하셨대요. 그랬더니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오, 2달 만에 효과를 보신 거네요. 네. 물론 뭐 이것만으로 치매가 낫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뇌 혈류 개선에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목은 정말 중요한 부위니까 절대 아프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시원하다 느낄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부위입니다. 명치. 여기 가슴 중앙에 오목하게 들어간 것이잖아요. 이곳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자료에서는 명치를 몸의 중앙 보일러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중앙 보일러요? 네. 왜냐하면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수면 이런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여기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래요. 아, 자율신경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면 이 명치 부위가 딱딱하게 굳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네네, 맞아요. 뭔가 답답하고 막 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명치가 굳는 게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명치가 굳으면 그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가슴 답답함, 심지어 불면증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면증까지요? 네. 하버드 대학 연구를 보면 명치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7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대요. 70% 개선이요? 와, 상당하죠. 서울에 사시는 68세 조명숙 님은 30년간 불면증으로 정말 고생하셨는데 30년이요? 와,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근데 샤워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손을 좀 따뜻하게 비벼서 데운 다음에 명치를 시계 방향으로 한 1분간 천천히 돌리고 심호흡을 한 5번 하는 거. 이걸 딱 한 달간 실천하셨더니 글쎄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와, 30년 된 불면증이 한 달 만에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이것도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명치 자극이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다만 명치를 눌렀을 때 좀 아프다 싶으면 힘을 빼고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로만 부드럽게 자극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까지 진짜 우리 몸의 순환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5곳을 다 살펴봤네요. 근데 이 모든 부위를 자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총 5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분 순환 샤워법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주의사항만 지키면 누구나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네, 알려주시죠. 우선 식사하고 바로, 그러니까 1시간 이내라든지 아니면 몸이 너무 피곤하다,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식후나 피곤할 때는 피하는 게 좋군요. 네. 네. 그리고 샤워 루틴은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1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한 1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준비 단계. 갑자기 뜨거운 물을 몸에 확 끼얹으면 혈압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로 발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이렇게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몸을 적셔주는 거예요. 몸을 좀 예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열 단계군요. 알겠습니다. 2단계가 핵심 자극 단계입니다. 각 부위 1분씩 총 5분이 걸리는 거죠. 네, 5분. 몸이 어느 정도 따뜻해졌으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5가지 부위 있죠? 그걸 순서대로 자극하는 겁니다. 손바닥, 그다음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순서로 각 1분씩. 따뜻한 물을 쏘이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명치는요. 샤워 다 마치고 물기를 닦은 다음에 마지막 1분 동안 따뜻하게 비빈 손으로 마사지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아, 명치는 샤워 후에 하는 거군요. 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마지막 3단계는 마무리 단계인데요. 마무리.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몸을 막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는 게 피부 자극을 줄이는 데 좋고요. 네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좀 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순환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자극했던 부위들 중심으로 보습제 잘 발라주시면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죠. 와, 준비 1분, 자극 5분, 그리고 마무리까지. 완벽한 루틴인데요. 이걸 하루에 한 번, 5분씩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꾸준함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순서나 방법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자료 보니까 한 3주 정도면 익숙해져서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3주면 습관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서 그날 유독 좀 불편하다 싶은 부위만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좋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5분 샤워법이 진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가 있어요. 아, 또 사례가 있나요? 네, 자료에 소개된 대구의 박미자 69세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불과 6개월 만에 원인 모르게 다리 힘이 쭉 빠져서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셨대요. 상태가 계속 나빠지니까 가족들이 요양원 입소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셨네요. 그럼 그분의 이전 샤워 습관은 어땠는데요? 들어보니까 매일 뜨거운 물로 30분 이상 샤워하면서 그 떼수건으로 온몸을 막 바팡문질러 씻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아, 뜨겁게, 오래, 세게. 네, 근데 정작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5가지 핵심 순환부 있잖아. 거기는 전혀 자극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순환에는 좀 부담을 주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랬던 분이 이 5분 순환 샤워법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변화하셨나요? 결과가 궁금한데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딱 2주 만에 샤워 후에 어지러웠던 게 싹 사라졌고요. 2주 만에요? 네. 그리고 3주째에는 집안에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대요. 와, 3주 만에 지팡이 없이? 그리고 한 달 후에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이 방법을 알려준 연구소를 찾아올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다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달 만에 혼자 버스 타고 연구소까지?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 오직 매일 5분 샤워 습관 바꾼 걸로 이런 변화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네요. 그렇죠. 작은 습관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 정말 매일 반복되는 샤워라는 이 일상적인 행위가 약간의 방법 변화만으로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립하는 삶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부위 기억하고 매일 샤워할 때 딱 5분만 투자하는 거. 아, 이거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핵심은 더 이상 샤워를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행위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순환을 깨우는 시간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식의 전환 중요하죠. 잘못된 습관이 우리 몸을 막 굳게 만들고 노화를 앞당긴다면 올바른 자극은
막힌 곳을 뚫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런 긍정적인 신호는 빠르면 2주 안에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 2주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실천해 볼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나이가 들어도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힘으로 존엄하게 생활하는 모습, 많은 분들이 바라는 노년의 모습일 텐데요. 그렇죠. 누구나 바라죠. 어쩌면 그 시작이 오늘 저녁 욕실에서 샤워 습관을 바꾸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샤워 습관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아유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지나치지만 사실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습관들, 그런 건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보게 되네요. 나의 다른 작은 습관들. 네,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과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들기 전 단 2분 스트레칭으로 10살 젊어지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